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기초를 쌓다 보면 선택의 시간이 와. 근데 만약에 썸녀가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다면 백엔드는 하지 마. 안녕, 난 코딩 국수야. 요즘 취업 준비하면서 어느 직군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나도 이랬던 적이 있었지. 개발자가 전직할 수 있는 직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요즘 핫한 AI 개발자를 비롯해서 다들 알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까지. 하지만 너가 만약 비전공자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 이런 다양한 직군에 관련된 기술을 접할 기회가 전공자보다 떨어지기 때문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른 취업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가장 많은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개발자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직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의미하는 건 뭘까? 이해하기 쉽게 연극의 비유를 해줄게. 연극은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무대에서 공연하는 배우들과 연출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감독과 작가 등의 제작진. 배우들은 관객들에게 연기를 보여주며 소통을 하는 역할을 해. 그리고 제작진은 관객이 보지 못하는 무대 뒤에서 연극을 만드는 역할을 하지. 여기서 배우의 역할을 프론트엔드, 제작진 역할을 백엔드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뭐가 더 좋은 거야? 좋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개발을 배우는 관점에서는 프론트엔드가 훨씬 재밌고 좋아. 방금 이야기한 연극에서 주인공이 존잘남, 조내녀로 바뀌면 어떻겠어? 연극이 달라지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야. 이처럼 프론트엔드에서는 코드 한 줄만 바꿔도 어디가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여. 내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런 즉각적인 반응은 도파민을 불러일으키지. 재밌단 뜻이야. 반면 백엔드는 그 변화를 바로 눈으로 보긴 어려워. 연극에서도 배우들 없이 대본만 바뀌면 그 연극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아직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 친구들에겐 프론트엔드를 먼저 공부해보는 걸 추천해. 오, 그럼 프론트엔드가 짱이네. 도파민 공장인 프론트엔드에도 단점이 존재하지. 프론트엔드는 유저에게 보여지고 상호작용하는 거라고 했어. 근데 이 보여지는 통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야. 모니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등 어디서든 같은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해. 그 말은 이 모든 상황을 다루는 코드를 프론트엔드에 넣어줘야 한다는 거지. 연극에서 배우가 무대가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조명이 몇 개인지 다 고려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야. 그럼 백엔드가 짱이네. 백엔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프론트엔드의 경우는 사용자 기기에서 렌더링되고 로직이 돌아. 그래서 사용자가 1명이든 100명이든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백엔드는 사용자 기기에서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야. 모든 사용자의 요청들이 너가 만든 하나의 백엔드 서버로 몰리게 돼. 요청이 몰릴수록 서버의 부하가 점점 올라가고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이 늘어나. 심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종종 겪고 있지. 수강 신청을 하거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할 때가 딱 이 경우야. 이런 사이트는 평소에는 트래픽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높은 사양의 서버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서버가 다 돈이거든.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용자가 몰릴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엄청난 양의 요청이 들어오는데 백엔드 서버가 이걸 모두 처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렉이 걸린다고 인식하게 되고 심할 경우 튕기기까지 하는 거야.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그럼 나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중 어떤 걸로 시작해야 할까? 나도 이 말에 100%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디자인적 감각이 있다면 프론트엔드 쪽으로 먼저 나아가 보는 걸 추천해. 제대로 체계가 잡혀있는 기업에 들어간다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디자인에도 관여할 일은 거의 없겠지.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이런 체계가 아직 잡혀있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화면 기획부터 구현까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 다들 개인 프로젝트로 게시판 정도는 만들어봐서 알잖아. 간단한 게시판 하나를 만들 때도 사람마다 UI, UX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나는 거. 이건 개발을 잘하고 못하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배움에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프론트엔드 추천할게. 백엔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자바 3명 타세요 라는 밈이 존재하는 것처럼 백엔드 개발자는 자바와 스프링만 익혀놓으면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아. 하지만 프론트엔드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만 봐도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요구하기보다 리액트, 뷰, 앵귤러 중에서 하나 이상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경험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여기에 추가로 스벨트도 있고 HTMX라는 신기한 것도 있지. 백엔드의 자바, 스프링처럼 확고한 강자가 없는 것도 프론트엔드에게 많은 배움을 요구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백엔드는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해? 아까 말했듯이 백엔드 성능은 서비스의 생사를 결정해. 프론트엔드 코드를 잘 못 짜서 화면이 렌더링 되는데 1초가 더 걸리는 건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야. 근데 백엔드 코드를 잘 못 짜서 요청 응답 시간이 1초가 됐다.
이건 치명적인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코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알고리즘도 잘 익혀 놓아야 해. 5회n으로 끝나는 로직을 5회n 제곱, 5회n 세제곱 이렇게 짜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이러면 응답 시간도 늦어지고 서버비도 더 나와. 그래서 효율적인 코드에 진심이거나 알고리즘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백엔드 쪽으로 먼저 나아가 봐. 위 문제과 연관돼서 시간에 상관없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백엔드를 추천해. 서비스를 개발해서 배포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배포가 완료되면 QA를 통해서 서비스 검증을 하게 될 거야. 프론트엔드, 백엔드에 존재했던 버그는 이 시간에 거의 모두 발견되고 수정돼. 7시가 돼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모두 퇴근을 했지.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사용자가 몰릴 경우 프론트엔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백엔드에서 QA 때 발견되지 못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어. 너가 여자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든 영화를 보든 이 이슈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썸녀가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다면 백엔드는 하지 마. 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라고. 사실 이렇게 영상이나 글로만 보고 정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해보고 정하는 걸 추천해. 디자인 감각이 별로 없고 공부하는 걸 싫어해도 프론트엔드의 다른 매력에 끌릴 수도 있는 거고. 알고리즘을 잘 모르고 워라밸을 중시해도 백엔드의 다른 매력에 끌릴 수 있는 거니까 히히. 안 맞아 드디어 구독자가 2에 10승명이 넘었어. 고마워 국수님들 2에 20승명까지 가보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